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가족, 지역사회, 또래 집단, 그리고 학교, 이 네 가지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 볼까요? 청소년에게 가족,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정은 뭐랄까 청소년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아, 기반이요? 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 관계를 맺잖아요. 부모님, 형제자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되고요. 지배나 복종, 또 협동하고 경쟁하는 그런 다양한 인간관계를 미리 경험하면서 사회생활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연습장이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예의, 또 세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 이런 사회성의 기초가 바로 이 가정에서 다져지는 겁니다. 근데 가족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라. 네, 가족의 발달 주기? 이런 개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족도 이제 뭐랄까 예측 가능한 단계를 거치면서 변합니다. 개인이 독립해서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어린 자녀를 키우다가 네. 청소년 자녀를 두게 되고 그 자녀가 또 독립하고 노년기에 이르고 이런 식으로요. 각 단계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할 주요 과업이나 요구되는 변화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시기는 좀 더 특별하겠네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이나 관계 조정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전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방식, 양육 태도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 바움린드가 제시한 네 가지 양육 유형,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바움린드바인 부모의 애정 표현과 통제,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양육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가지요? 첫째는 권위 있는 유형인데요. 이건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면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대는 좀 명확하게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애정과 통제를 균형 있게 사용하고요. 훈육할 때도 왜 안 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죠. 아,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 유형, 이걸 뭐 독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요. 자녀에게는 좀 둔감하고 규칙은 아주 엄격한데 애정 표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무섭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허용적인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애정은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거의 통제를 하지 않고 훈육도 좀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죠. 네,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방임적인 유형인데요. 이건 자녀에게 좀 무관심하고 애정도 부족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좀 반사회적 성향이나 비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애정을 많이 주거나 통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식과 일관성,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그냥 개개인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도 흥미로웠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가족은 그 구성원들의 특성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으로 뭔가 역동성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유기체요? 네. 그 안에는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같은 더 작은 하위 체계들이 존재하고요.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같은 게 있어요. 경계선. 네.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가깝게 얽히거나 결탁, 아니면 어떤 문제를 두고 특정 구성원들끼리 삼각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아,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딱 한 사람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직선적 인과론,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순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은 항상 안정상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최근에는 뭐 사이버 공간에서 가족처럼 관계 맺는 사이버팸 같은 새로운 형태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좀 넘어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더 넓은 세계, 지역사회로 가볼까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이죠.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그런 생활권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환경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인 거죠. 청소년 성장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뭐 청소년 유해 환경 문제라든가 교육 격차 같은 문제들은 가정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사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같은 것도 결국은 이 지역사회라는 현장에서 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만큼 책임도 크고 가능성도 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가족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관계가 바로 또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비슷한 나이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집단이잖아요. 네. 이 또래 집단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좀 독립하는 경험을 하고요. 우리라는 어떤 소속감, 연대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심리적 지지요? 네,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유능감도 키워나가게 되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요.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들 행동이나 스타일에 영향을 엄청 받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비슷해지려는 그런 동조 압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동조 압력. 네,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옷 입는 스타일 같은 걸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요. 관찰 학습, 또 끊임없이 자신을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사회적 비교,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죠. 아, 비교를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행동을 덜하게 되고 강화, 거부당하면 줄이게 되고 처벌, 이런 식으로 행동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래 관계가 늘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찾고 사회성 배우고 정서적으로 안정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는 그 또래 압력에 너무 휩쓸려서 자기 주관을 잃거나 심하면 비행 같은 위험한 행동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청소년들의 또래 집단도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면서요? 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집, 크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로 어떤 평판이나 활동 중심으로 모이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운동 좋아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런 식으로 묶이는 거군요. 네, 다른 하나는 패거리 또는 끼리 집단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보통 3명에서 한 9명 정도 소규모 집단입니다. 훨씬 더 친밀하고 응집력이 높아서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받죠. 더 끈끈한 관계네요. 그렇죠. 보통 청소년기 또래 관계는 동성 친구들끼리 먼저 친해졌다가 점차 이성 친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성인기의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환경, 바로 학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교육 기능을 이어받아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이죠. 네, 공식적인 기관. 동시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고요. 사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단순히 교과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뭐랄까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능력 같은 비인지적 능력 발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 교육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요. 어떤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나요? 역시 가장 큰 문제로는 성적 지상주의, 입시 위주 교육 환경을 들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다양한 잠재력을 키우는 전인적 교육이 좀 어려워지고 또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 경쟁 스트레스. 네, 때로는 이기적인 태도를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학교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문제까지 좀 돌보는 그런 사회복지적인 기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학교 문화 자체가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